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죠. 근데 이날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고문 출마설이 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공천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원욱입니다. 안녕하세요.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7곳 모두 전략공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아니지요. 전략 공천한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주에 네.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등 7곳의 보궐선거 공천 실무를 전략공천위원회에 맡으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일을 맡겼다고 모두 전략공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고. 공천 실무를 맡긴 거고, 예. 그래서 전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하는 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가 한 분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단수 공천,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 원칙은 경선인데, 그렇죠. 공천 신청이 한 명밖에 없으면 뭐 그럼 경선할 수도 없는 거니까. 경선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단수 공천. 그런 건 전략 공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후보가 있어도 경쟁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전략 공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지 않나요? 경선을 치르기에는? 충분히 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공천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곧 이제 공모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본 원칙은 경선이다. 자, 그러면 그냥 애둘러 가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인천 계양을 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후보 지역구였었는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아직 저에게도 아니면은 비대위원장에게도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분당을 보궐선거 때 손학규 대표를 차출한 바 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손학규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분당을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분당을 지역은 김병욱 의원이 2번 당선되면서 민주당 수성 지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위원장님, 그럼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는 경선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은 이재명 고문의 본인 의사는 밝히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거나 차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선이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전략공천, 단수공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고문이 그러니까 직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뭐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제 당에서는 고려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왜 그곳이 계양을이어야 될까요? 계양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 지역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공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분당갑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 차출의 가능성도 고민해 봐야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당대표 위원장이 지금 분당갑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언론에서 안철수와 이재명이 빅매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측들이 많은데 당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설득 작업도 거쳐서
그 공천을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위원장님 그 정리를 할게요.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차출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검토 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국 선거에 미칠 영향입니다. 네네. 7곳에 치러지면서 총 미니 총선급으로 치루어지는데 예. 단순하게 이게 보궐선거만이 아니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니까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등 전국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진짜 우리 이재명 후보, 이재명 위원장 상임고문이 나와서 네. 붙어준다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삼고초려라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래요. 뭐 최선은 네. 당이 후보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당선되는 것이 확실할 때, 네. 차선은 당이 후보가 있지만 당선이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럴 때, 뭐 차악은 당론이 분열되고 당선은 확실할 때, 최악은 당론도조차 분열되면서 당선조차 불확실하다. 이런 건 최악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수를 염두에 두고 공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와 이제 연계해서 이제 그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럼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면 인천시장 선거고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분당갑에 출마한다면 경기지사 선거고 연동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당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은 그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뭐 적합도 조사 등등 그 영향력 분석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 등등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식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정과 상상에 의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은 분명한 것은 어느 지역에 매몰돼서 치러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양을 나온다거나 아니면 분당을 나온다거나 뭐 강원을 나온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영향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거든요. 위원장님 혹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고문이 그 보궐선거 그 선거판 그 지역구에 발목이 잡히지를 않고 다른 지원 요새까지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하시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출마 자체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를 하고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에 간다면 사실은 그 지역구에서 승리에 거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은 염두에 두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수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아니 물론입니다. 지역구의 출마 자체가 관심을 굉장히 높여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유로운 몸으로 전국 선거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이 또한 이제 판단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네네.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하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거가 아마 시작되면 이재명 고문이 와달라라고 한 지원 유세를 와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칠 건데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그냥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냥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양을 쪽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정리를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할 거고요. 거기도 계양을 지역도 그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위원회 차원에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공모. 네. 만약에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재명 고문의 출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고문을 만나서 설득이라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비대위와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박지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재명 고문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뭐 현재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만 그 송영길 후보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을 또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그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들을 그 여론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론 책임 정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당이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승리한 정당이 아니고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한 정당보다는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 있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자산, 예. 그리고 아주 스타급 자산을 그냥 묵혀만 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최선의 방향으로 에서 검토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어제 그러니까 나왔던 뉴스가 경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뉴스 보셨죠, 위원장님? 네. 지금 이재명 고문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이제 그 수사에 나섰는데 이게 혹시 연결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별개다. 네, 이재명 후보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는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출마 고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경찰의 수사 의도를 여쭤봤던 겁니다. 경찰의 수사 의도요? 예. 정말 경찰의 수사 의도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사실상 종결했던 문제를 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을 하면서 지금 예. 압수수색을 다시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를 우려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게 한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점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좀 가정을 하고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출마를 한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대항마도 지금 혹시 고려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분당갑에는 저희가 전직 국회의원을 했던 김병관 의원이 있고요. 네네. 그 지역에서 지난번 선거 때 이번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한테 아까운 표차로 낙선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선방을 했었던 지난 선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웹젠의 대표 등등을 하면서 아주 분당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판교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라고 했을 때, 네. 확실히 핵심적이라고 했을 때 판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후보인 거죠. 그럼 또한 예. 공모를 통해서 예. 후보를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병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의사가 있는 건 확인을 하셨던 겁니까? 그래서 출마 의사가 있어서 국회의장 비서실장 자리를 며칠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요. 준비에 들어간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공천 확정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늦어도 5월 1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 전략공천위원들의 판단이 종합되고, 예. 최종적으로는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5월 10일, 네. 10날. 네, 5월 10날. 일주일밖에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결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